안녕하세요. 두경신 카페에 한 여러분. 저는 듀오링고 테스트의 컴프레hen션 영역을 맡고 있는 지미쌤입니다. 컴프레hen션에는 미싱 레터, 즉 빈칸 채워넣기라고 하는 문제 유형이 있는데 이 문제 유형은 기존의 토플이나 아니면 IELTS에는 없는 그러한 문제 유형입니다.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 이러한 문제를 접했었을 때에 좀 많이 힘들어할 수 있게 되는데요.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팁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았을 때에 좀 더 빠르게 점수가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. 이 문제 유형의 팁 중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시제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. 과거, 현재, 미래 이러한 문단에서 시제를 빨리 파악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떠한 답을 채워 넣을 수 있는지를 좀 더 신속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럼 이제부터 실전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문제입니다. 3분에 맞춰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. 듀오링고 회원 여러분, 3분을 잘 활용을 해서 최대한 문제를 풀어보셨나요? 자, 이번에는 선생님과 같이 키포인트를 포함해서 문제 해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전번 동영상에서 얘기했었던 미싱 레터에서 키포인트는 한 4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제한시간 3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느냐라는 것이 포함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미싱 레터의 한 문단에서 첫 번째 문장과 맨 마지막 문장, 여기 위에 보시면은 첫 번째 문장과 맨 마지막 문장이 있죠? word search puzzle 이라고 시작하는 거, 맨 마지막은 Hidden Words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는
이 마지막 문장들은 완성된 문장입니다.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완성된 문장이 아니라요.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으라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이 문단에서 얘기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확실하게 빨리 캐치를 하라는 뜻입니다. 두 번째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문법에서도 팔품사라는 거 우리 많이 들었었잖아요. 그래서 명사, 동사, 형용사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종류의 품사들이 다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문제들이 각각 다 완전한 단어 미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보여주면서 일부분을 이제 채워 넣는 걸로 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죠. 그래서 여기에는 또 단순 과거나 아니면 과거 완료 아니면 현재 분사 같은 시제들도 또 중요하게 돼요. 그래서 만약에 앞에 문장이 현재라고 한다고 하면 뭐예요? 뒤에 문장도 바로 현재로 써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로 하겠죠.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인 그러한 어떠한 유추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냥 대충 느낌으로 푸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러한 단어를 이러한 것을 넣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는요, 3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조금 속도가 붙어서 더 빨리 풀 수 있든 그래서 조금 시간이 남아도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. 그럴 때에는 다시 한번 문장을 꼼꼼히 보면서 문장이 내가 넣은 단어와 잘 매치가 되고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지를 좀 보는 것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. 여기 이 문단 같은 경우에는 단어 찾기 퍼즐에 대한 것이 바로 이 문단의 내용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첫 번째 Word Search Puzzle is a word game 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나는 단어 게임에 대한 것을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단어 게임이 어떠한 식으로 바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면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greed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. 이게 바로 이제 이 격자, 바둑판 모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greed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안다고 하면은 좀 더 쉽겠죠. 이런 거는 주공신 카페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외워야 되는 그러한 거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greed 다음에는 뭐예요?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오게 되죠. which 말고는 where 아니면은 다른 것들도 올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 which가 왔던 거는 이 앞에 greed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물이기 때문에 바로 다른 관계대명사 말고 which가 오게 되는 거였었습니다. 또 하나는 여기에 이 앞에 보면은 is라는 것이 있죠. 그죠? 물론 I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단어 더 들어가야 될 걸로 봤었을 때에는 s, is 아니면은 전치사 in 요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에 보면은 Word Search Puzzle is 라고 돼 있죠. 그래서 요걸 보고 우리가 조금 옆에 위에 is 밑에도 그러면 i가 있고 다른 그 다음 단어는 s일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조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같은 경우 words 라고 얘기하는 것도 물론 wo가 들어간 거 있으니까 우리가 앞에 것을 보고 앞에 word 이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죠. 그런데 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? 완성된 문장에 word가 있고 words가 있죠. 그죠? 우리가 여기다가 넣어야 될 것은 3개의 알파벳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word도 있지만 words라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넣으면은 조금 낫겠구나 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미싱 레터를 풀다 보면은 맨 처음에 우리가 아는 거는 빠르게 답을 이제 넣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남는 시간 동안에 처음 문장부터 완성된 문장부터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어가면서 여기에는 이런 단어를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좀 필요로 할 것 같아요. 여기 세 번째에 있는 스퀘어나 렉탱글, 퍼즐, 히든 같은 경우 이러한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아는 스펠링, 아는 단어들이 되거든요. 사실 미싱 레터에서는 의미보다는 바로 알파벳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레터가. 그래서 바로 이 알파벳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단어를 외우면 좋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.
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. 3분을 활용해서 또 우리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. 두 번째 문제도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셨나요? 자, 선생님과 같이 이번에도 다시 또 한번 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아까 첫 번째 문제에서 얘기했었던 키포인트, 그죠? 3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, 그 다음에 팔품사에 대해서 다 나온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것들의 단어가 제일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하는 것, 그리고 논리적으로 유추를 하는 것, 그리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실수 같은 거, 그죠? 작은 거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한테 치명적으로 틀려서 감점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. 어쩌면은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보면은 더라고 하는 거, 그죠? 이런 거 아니면 on이라고 하는 거, 관사 들어가는 것들, 이러한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좀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. 그런데 이러한 것을 놓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은 절대로 실수로서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, 기본적인 것도 여기도 이번에는 이 게임에 대한 것을 또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게임에 있어서 너가 아직 비기너, 바로 이 초급이니까, 그러니까 너가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문단입니다. 여기 if 같은 거, 그죠? 여기에 만약에 f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 다른 거, 우리 앞에서 했을 땐 is나 아니면은 전치사 in 같은 경우, 그죠? 예. 근데 여기 앞에 it's okay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I로 하고 한 단어가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은, 예,
is는 좀 아니겠죠. 그죠? 또 그 다음에 in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 좀 뭔가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앞뒤 쪽의 문장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if라고 하는 것을 조금 체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또 하나는 문제 해설에서 제가 얘기했었던 emotion이나 personalit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잘 생각하지 않았었던 그런 단어였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있을 거예요. emotion 보고 personality를 보면은 나 이 단어 알아 라고 이제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emotion은 감정이라고 하는 거, 품사로는 명사고요. personality라고 하면 성격이라는 거, 이것도 명사고요. 그죠? 맨 마지막에 move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왜 이렇게 쉬운 단어를 넣으셨지?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요, 여기서 바로 move라고 하는 거는 동사도 있지만 움직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여기선 명사로 쓰였었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가 조금 좀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. 같은 단어지만 이게 명사일 수도 있고 이게 동사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그러한 품사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좀 있어서 이러한 거에 우리가 또 주의하는 것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. 다음 세 번째 문제로 또 갈게요. 세 번째 문제 3분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. 자, 이번에도 선생님과 같이 문제 해설을 해보도록 합시다.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약간의 동사 같은 것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보면은 book이라는 단어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단어 제가 쓴 거는 좌석을 예약하다 라고 하는 동사로 썼거든요. 근데 우리가 보통은 book 그러면은 그냥 책 그리고 명사로 생각을 하죠.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flight이라고 얘기하는 거
항공편, 비행기라고 하는 거. 우리가 딱 보면은 이 단어를 보면은 생각이 날 수가 있는데 앞에 있는 FLI라는 것만 봤었을 때에 어떠한 거지? 라고 할 수 있는 것들,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우리가 조금 전체적인 문단을 보면서 여기에 이런 플라이트라고 하는 거, 항공편이라고 얘기하는 거, 이러한 것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. 여기 문단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바로 이제 주말 동안에 우리가 뭐 할까? 어디 갈까? 아니면 뭘 마실까? 이러한 거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좀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 I will leave those to you 라고 하면서 되어 있는데, 여기 those라고 하는 곳이 이제 those 말고도 these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. 그래서 I will leave these to you 라고 할 수 있는데, these와 those의 차이가 뭐죠? these는 바로 이것들이라고 해서 바로 이제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, those는 저것들이라고 하는 것, 대세, 바로 이제 복수형이 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했었을 때에 So I will leave those, 이 앞에 있었었던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나 당신한테 모든 걸 이렇게 위임할게요, 맡길게요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을 때 these가 아닌 those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 같은 거. 이거는 우리가 문장을 처음부터 쭉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these보다는 those가 낫다라는 것이 학생들이 느껴질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variety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. 여기는 variety, 저는 이제 이 단수로서 썼는데요. 여기 옆에 복수로도 썼죠. 이래서 varieties 해서 이제 y가 i로 바뀌면서 es 들어가는 이러한 이제 이 그 복수 형태도 많이 이제 미싱 레터에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또 좀 체크업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. 다음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 번째 문제입니다.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.
자, 요번 문단에서 우리가 조금 좀 특별하게 주의 깊게 볼 거는 제일 먼저는 여기 보면은 문제 해설에서 세 번째에 get marry라고 하면서 바로 결혼하다라고 했는데 쌤이 옆에 수거라는 말을 썼어요. 우리 수거라는 말 우리 좀 많이 좀 듣고 그리고 배웠었죠. get marry 여기 보면 위에 세 번째에 save up 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이것도 save up money 바로 돈을 절약하다 이러한 뜻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것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단어들 그죠? 이런 거 up 하는 데에 you 한 다음에 p 들어가는 것이 이거 up이지 않을까? 전치사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앞에 save를 보고 그 다음에 이게 save up 어떤 걸 절약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좀 전에 했던 get marry라고 하는 것도 바로 수거를 통해서 marry라는 거 앞에 G가 들어가는데 두 개의 알파벳이 필요로 하다 그랬었을 때 얘는 ET가 들어가는 걸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다른 거 하나는 여기에서 지금 이제 문단에서 처음에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를 하고 있게 돼요.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FI 한 다음에 세 개의 알파벳이 들어가고 이어라고 했었을 때에 여기 그러면은 first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번엔 second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. 또 하나 우리가 이걸 좀 유추를 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완성된 문장의 첫 번째 줄에 보면은 next 5 years라고 나옵니다. 그래서 이 5년 동안에 이 5년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밑에서도 바로 우리가 숫자를 조금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purchase나 아니요 waste와 같은 이러한 단어들 구입하는 거, 낭비하는 것 같은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좀 외워야 되겠죠. 이것들보다 좀 더 어려운 단어들이 바로 미싱 레터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잘 익히고 알파벳을 많이 연습을 하는 거는 꼭 필요로 할 것 같아요. 다음번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덧 마지막 5번째 문제에 왔네요. 최선을 다해서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.
마지막 문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풀어보셨나요? 자, 이번에도 선생님과 같이 문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자, 이제 키포인트는 제가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맨 위에 이제 우리가 넣어야 될 부터 조금 본다고 하면 similar, 그 다음에 비슷하다는 의미죠. to the 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알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and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접속사죠. 그죠? 이런 접속사들도 이제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. 그래서 A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거. 그런데 보통 가끔씩 학생들이 이러한 것을 좀 약간 혼동할 때가 있어요. 여기 and가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.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문장을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문장을요, 말 그대로 마침표가 있는 부분으로 해서 한 문장 한 문장으로, 물론 그 문장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잖아요. 그렇지만 그런 거 상관이 없이 문장으로 우리가 보는 연습을 좀 하면은 아, 여기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and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조금 유추할 수 있는 거는요, diagnostic, 그 다음에 statistical manual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diagnostic하고 그 다음에 statistical한 매뉴얼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diagnostic, 그 다음에 and statistical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 접속사인 and가 들어가는 것이고, 이제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쌤, of가 있고 on이 있는데 다 앞에 o로 시작을 하고 뒤에 이제 of를 넣어야 될지 f를 넣어야 될지 아니면은 on, n을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, 이것도 문장에서 있잖아요. 마디마디로 조금 보는 것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. 여기 앞에 보면은 DS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앞쪽에서 있는 것들을 했었을 때에, 그죠?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라고 하는 부분 있죠?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하나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조금 더 넓게 본다고 하면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라는 것이 바로 DSM 이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Mental Disorder 라고 하는 거는 바로 정신장애예요. 그 다음에 Statistical Manual 이라고 한 다음에 이제 통계 같은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. 통계에 대한 그런 어떤 매뉴얼. 그래서 정신장애의 정신장애의 통계적인 매뉴얼. 그죠? 우리가 보통 오브를 한국말로 해석을 할 때 뭐라고 하죠?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되죠? 그래서 바로 of가 들어가는 것이 좀 더 맞겠고요. 여기에 on은요, 우리가 보통 on 하면은 위쪽, 그죠? sit on the chair, 그죠? 그러면서 책상, 의자 위에 앉는 거, 이런 것을 좀 얘기를 하게 되는데, 그런 거 말고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 대한 이러한 또 좀 이제 일반적인 의미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여기 General Psychology라고 하는 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잘 넣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, 여기에 General Psychology, 바로 일반 심리학에 대한 이라는 이런 의미로 조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럴 때는 O가 있으면은 F가 아니라 of가 아니라 그 다음에 o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하나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이 3인칭 단수로 provide라는 걸로 되어 있지요.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이 문장 처음에서부터 여기 similar라고 하는 것부터, 그죠? 시작을 해가지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 psychology comma하고 the CSV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번에 있는 positive psychology 하고 그 다음에 마침표가 있게 되는데, 여기 커마가 있으면은 커마까지 있는 문장으로 한 문장 그 문장에 그 마침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이제 여기서 끊어주세요. 그 다음부터 또 하나의 문장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the CSV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어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3인칭 단수가 되잖아요. 그래서 여기가 바로 S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S가 들어가는 거, S가 안 들어가는 거. 복수일 때는 S가 안 들어가겠죠?
그래서 이러한 것들에도 우리가 조금 유의하는 것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. 여기 문제 해설의 단어 psychology 아니면 theoretical 이러한 단어들, practical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가 온전하게 확실하게 외워야 됩니다. 그래서 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어 기본적인 것을 알파벳을 중점적으로 해서 확실하게 외우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. 지금까지 comprehension의 missing letter, fake and real word의 실전 강의를 설명해 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